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예, 저희가 우여곡절을 마치고 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오늘은 썰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두 현대가가 올 여름에도 굉장히 뜨겁게 선수 영입 그리고 이에 맞춰 우승 경쟁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과연 지금 이 선수 영입이 어떤 우승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 팀의 스쿼드 그리고 우승 지금까지 진행된 이적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북부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북이 2명의 외국인 공격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애초에 뭐 대놓고 했죠. 뭐 그 EPL 출신의 모두 바로우 선수와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 뛰는 구스타보 선수를 네. 동시에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둘 모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었죠. 네, 일단 뭐 하늘길이 막혔다. 그렇죠.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 코로나 여파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모두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 뭐 이런 게 아니고 짜장면과 짬뽕 다 시키고 요리까지 짬짜면. 요리까지 시키는 그런 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선수는 이미 들어왔고 방송일 기준으로 지금 구스타보 선수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선수가 들어오면 자가격리 이후에 팀에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구스타보 선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비자 쪽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네. 도대체 언제 한 거지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고요. 네. 비자 문제도 뭐 현대자동차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두 선수 영입에 한 40억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타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도에서 이제 뭐 36억 원 밑에다 이랬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250만 불인 것 같습니다. 네, 30억 원에 가까운 수치고요. 네. 바로는 뭐 구스타보보다 많이 싸다고 했으니까 10억 원대 정도 추정하면은 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와, 이 시국에 4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한교원 선수 연장 계약했죠. 김진수 선수와는 정확하게 월요일 에이전트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은 기본적으로 김진수 선수와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저희가 향후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면 올 여름에 쓴 돈이 어마어마해져요. 진짜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른 구단들 자괴감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팬들, 전북 팬들은 진짜 자부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K리그, 뭐 탈 K리그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씀씀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북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문제가 외국인 쿼터죠. 현재 무릴로, 네. 벨트비크, 쿠니모토 이렇게 세 보이고 명이 있습니다. 네. 만약 두 선수가 들어오면 5명이 돼요. 네. 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벨트비크를 정리할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벨트비크에 관심을 보이는 팀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과 협상 테이블을 차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6개월 임대 정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뚜렷하게 지척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국내 이적보다는 벨트비크가 자존심이 좀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유럽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네. 그런 전망을 하는데 어찌 됐건 벨트비크가 아마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아직 전북 입장은 이제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제 벨트비크 자리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북 입장에서 좀 약간 미완의 대기 쪽으로 해서 영입을 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더 발전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고요. 쿠니모토야 뭐 이미 아시아 쿼터니까 좀 예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지난 울산전에 제가 그 중계로 봤는데 벨트비크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그런 거치를 아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네. 말고 일단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공격수가 오면 전북 공격이 확실히 나아질지 일단 스타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알고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이 선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부터 보죠. 일단 바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키워드는 탄력 그리고 왼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탄력 넘치는 드리블로 측면에서 수비수 한두를 쉽게 벗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스피드 기술 역시 갖췄고요. 그 이후에 문전으로 찌르는 왼발 크로스가 낮게도 잘 차고 높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페즈 문선민이 떠나면서 이제 측면이 문제가 됐잖아요. 완전히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 바로 선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왼발 윙어도 될 수 있고 오른발에서 반대발 윙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무릴로와 그 바로가 동시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가 먼저 나설 수도 있고 근데 이 선수가 합류한다면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유형의 돌파형 선수가 한 명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가 전문 윙어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예전 윤빛가람 선수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에 좋은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냐 안 뛰어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측면을 향해서 달릴 수 있고 그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로페즈처럼 뭐 아주 리그에서 씹어먹을 정도의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뛰어들어간 선수가 전북에 추가된다? 그러면은 김보경, 쿠니모토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전북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좋은 시즌에 보면 윙어가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최강희 감독이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최전방에 20골, 측면에서 10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애닝요도 있었고, 그렇죠. 레오나르도, 로페즈. 이제 그 계보를 이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스타보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브라질 내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평가가 높은지 브라질의 정통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서 네, 정말 또 놀랬거든요. 이 선수 원래 바이아웃이 2,500만 불. 300억. 그러니까 유럽급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실제로 관심을 보였던 선수고요. 코로나로 이 코린치안스가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지 못할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잘하는 선수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4명한테 물어봤는데 높이 있죠. 왜냐면 키가 188이니까 발도 좋대요. 네. 그리고 스피드도 있는데 심지어 활동량과 연계력까지 갖췄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게임에서 했던 아드리아노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전성기의 프레드, 브라질의 넘버 9을 했던 선수죠. 네. 거기에 스피드가 더 있는 선수. 요렇게 좀 이해하면 빠를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이 평가가 대로만 한다면 정말 전북의 최전방 그야말로 역대급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 명한테 들어보면 그 평가가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아드리아노가 대전에 왔을 때도 정말 싸게 잘 맞아요. 데려왔다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대박 쳤고 이번 안드레 루이스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선수가 기대한 대로 이제 네. 과거에 좋았던 얘기들 저희가 했는데 네. 변수도 있어요. 볼만찬 이장 그 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예. 바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가 20대 초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커리어를 보면 이 시기가 정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는 단계에서 맞아요. 한국까지 건너간다고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그 최근 올 시즌에 이제 터키 리그 데니칠리 스포르 여기서 임대로 뛰었습니다. 네, 원소속 팀은 잉글랜드 2부인 레딩이고요. 그러니까 터키까지 갔다는 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나타내는 것 같고 물론 이 전북 선수들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은 뭐 유럽 상위 레벨 축구의 경험이라던가 파괴력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선수가 갑자기 영입한 직후 팀 공격력을 확 끌어올려 줄 것이냐. 폼에 대한 조금 경기력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게 3월 14일 이후로 공식전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선수가 그렇겠지만 이 선수가 3개월 만에 돌아와서 또 뭐 자가격리하고 그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다가 7월이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이 네. 스완지는 저희가 기성용 선수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잘한 경기에는 분명히 임팩트가 있지만 네. 바로 버릇할 때가 많았어요. 진짜 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안 보일 때는 거의 안 보이고 예, 특징이 워낙 명확한 선수라 네. 자기가 한 기술이 통할 때는 그 경기는 작두타는 날인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물론 리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러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구스타보도 저희가 좀 말을 드리면 네. 사실 구스타보 선수가 1부 리그, 그러니까 세리에죠. 네. 그래서 잘 못했어요. 브라질에. 네. 네. 여기서 잘했다면 진짜 뭐 유럽에 갔겠죠. 근데 뭐 명성이 만드는 대부분이 이제 2부 리그였고요. 이게 포인트네. 네. 네. 한국에서 이제 물론 당연히 맹활약 펼친 선수들이 다 2부, 뭐 3부 이 정도 소속이니까 뭐 2부에서도 어쨌든 거의 씹어먹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친 선수가 들어왔다는 건 분명한데 최근 득점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큰 부상도 없는데 어쨌든 좀 떨어졌다는 거는 이 선수의 경기력적인 측면이 아마 그 20대 초반이 좀 정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좀 하고 최근에 특히 또 올해는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해외 이적이 처음인 만큼 K리그 무대 한국사에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따라 이 선수가 진짜 더 잘할지 여부가 좀 가려질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 원더가 갔을 때 좀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전북 클럽하우스 가보면 그렇죠.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런 데가 이럴 수 있어요. 코린치안스보다 나은데 이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북 이야기만 하면은 라이벌 울산 팬들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균형 있게 울산 영입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레프트백이죠. 홍철 선수가 마침내 울산으로 갔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언급도 해드렸고요. 성남 일화 시절 이제 코치와 제자로 인연을 맺었던 김도훈 감독과 홍철이 재회를 했고요. 네. 자 이러면서 홍철 영입 과정
저희가 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고 일단 왜 이렇게 울산이 홍철 영에 매달렸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울산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입을 했었지만 레프트백만큼은 조금 그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데이비슨, 박주호 뭐 이름값이나 어떤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 김도훈 감독이 그 썩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오죽하면 그 신인급인 서령우를 그 자리에 맞습니다. 투입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더욱이 예전부터 그 김도훈 감독이 데려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됐었지만 지금은 홍철 어떻게 데려와야 되겠다. 홍철도 이적의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 금액을 주고 데려와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홍철 같은 경우는 김도훈 감독이랑 성남 때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성남 담당이었는데 신인급이었지만 아주 팩이나 이런 여유 같은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인급 기자여서 아 다 그런가 K리그 신인들은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홍철만 그런 거였어요. 예, 감독과도 좀 서슴없이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많이 키워서 지금은 그때와 또 달리 조금 그 K리그 최고의 레벨이 된 레프트백인 상태로 김도훈 품에 안겼습니다. 자, 뭐 저희가 홍철 여기까지 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네. 일단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뭐 김도훈 감독이 얘기한 대로 홍철 시장이 나왔다는 거 알고 구단이 요청을 했고요. 네. 바이아웃이 50만 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울산이 윤영선을 보내면서 홍철의 연봉을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윤영선 선수는 서울로 임대를 떠났죠. 네. 나머지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 핵심이었는데 일부 선수를 이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갔고요. 네. 이상원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과 협상을 펼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홍철을 데려온 여력을 좀 마련했고 그러면서 이제 완료까지 된 거죠. 일단은 전북은 지금까지 2명인데 울산이 1명이면 뭔가 1명이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게 끝인가요? 일단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철이야말로 진짜 영혼까지 다시 한 번 더 끌어모았던 영입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일부 선수를 정리하면서까지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누군가를 데려오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울산 스쿼드가 거의 완벽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김도훈 감독이 좀 원하는 선수가 있기는 해요. 오. 한국영 선수거든요. 예, 루머가 한번 나왔었죠. 네. 근데 뭐 관심이 있다고 다 영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리고 메시가 원한다 그러면 메시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이 더 이상 말씀드린 대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요. 네. 일부 보도가 나왔던 대로 신진호와 1대1 트레이드는 아마 양쪽 다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도 주장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그렇죠. 한국영 선수는 워낙 뭐 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때문에 이제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돈이나 혹은 뭐 추가 선수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뭐 내년 올 겨울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팀이 이제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네. 사실 지난 첫 번째 현대가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김국희 선수 퇴장이 있긴 했지만 네. 9월 26일 전주 성세월의 두 번째 경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라인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뀐 라인업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최근까지 영입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피셜인 상태의 선수들로만 꾸린다면 전북 같은 경우 뭐 수비는 그대로고 미드필더 그대로지만 이선에서 이제 뭐 바로우나 쿠니모토, 김보경, 한교원이 이제 2선에 구성을 하고 구스타퍼가 최전방에 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조현우 그대로 있고요. 네. 김태환 볼스티스, 정승현은 이제 홍철이 가세한 거고요. 네네. 뭐 원드지 은빛가람, 이청용, 김인성, 최전방 준이호 있는데 결국에는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울산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22세 선수예요. 네, 물론 22세 선수를 제외하고 교체 카드를 2장만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지금 또 코로나에서 리그가 빡빡한 일정에서는 교체 카드가 3장이냐 아니냐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2세 선수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포인트인데 일단 네. 전북부터는 좀 어떨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조규성 외에는 그 모라이스 감독의 신임을 받는 선수가 거의 안 보입니다. 맞아요. 네. 이수빈 선수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게임 못 뛰고요. 이수빈 선수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신영민 선수 게다가 지금 가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어렵죠. 네, 손주 선수가 결정할 경우 이수빈이 나설 수 있지만 신영민까지 들어와 보면서 그 이수빈 선수가 설 자리가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규성을 선발로 내세운 다음에 후반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2장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무릴로 바로우가 나갈 건지 바로우 한교원이 나올 건지 뭐 이런 네. 것도 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네, 일단 한교원은 붙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최근 폼이 좋잖아요. 네, 일단은 그 지난달 계약 끝난 다음에 연장 계약 맺었잖아요. 그 동기부여 충만한 상태에서 풀핏 한교원을 막히는 힘듭니다. 상대 팀들이 이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교원을 이제 부상이 없는 한 오른쪽을 붙박이로 보고 왼쪽 자리를 두고 아마 바로랑 무릴로, 뭐 김보경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울산이 저는 더 사실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어로든 많이 네, 뛰었고요. 그렇죠. 예, 뭐 쓰임새가 좀 많은데 네,
울산은 지금 이상원 선수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네. 원래는 이제 서령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지금 홍철 선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서령우 선수를 2선이나 3선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울산대 시절부터 워낙 멀티플레이어로 유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긴 하지만 2선에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청용, 김인성, 뭐 신진호, 뭐 고명진 이런 선수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원 선수는 뭐 공격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서령우 선수는 뭐 팀에 잘 녹아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격력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이 자랑하는 이선 공격, 최전방 공격이 조금 약해질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김도훈 감독의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영입 막 해준다고 해서 마냥 그냥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다 보면 저희들 게임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어떨 때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또 원해피가 꼭 떠. 어네피 그렇죠. 이적하고 싶다 하는 어. 선수도 뜨고 지금 벤치도 가뜩이나 박주호, 이근호가 있는데 또 다른 선수가 벤치에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면 김동 감독이 이제 마음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겨울에 이어서 올여름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전북과 울산의 여름 이적 시장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어요. 역시 두 팀이 나서야 K리그는 뭔가 좀 북적북적한 건 확실히 있어요. 영입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네. 결국 네, 맞아요. 앞으로도 이 저희가 방송 나간 다음에 또 갑자기 뜬금없는 영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아직 이적 시장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의 이 팽팽함이 마지막까지 가서 네.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